공직선거법은 매년 2월 말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7일 실시할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이 지난 2월 28일 확정됐는데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 등은 3월 8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사직 대상이 되는 자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르신과 장애인, 거주불명 등록자 등에게 보다 알기 쉽게 재보궐선거 정보를 알려주는 특집 안내 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선거연수원은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선거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는데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소책자와 이북, 동영상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개발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 후원회와 국회의원 후원회가 제출한 회계 보고를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도 중앙당 후원회와 제21대 국회의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내역을 공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은 2월 말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지역이 확정됐는데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선거가 실시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는 4월 7일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실시 사유가 확정된 시도지사 선거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2건, 구시군의 장선거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재선거, 경상남도 의령군수 재선거 2건, 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서울특별시 의회의원 재선거 강북구 제1선거구, 경기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구리시 제1선거구, 충청북도 의회 의원 재선거 보은군 선거구, 전라남도 의회 의원 보궐선거 순천시 제1선거구, 전라남도 의회의원 보궐선거 고흥군 제2선거구, 경상남도 의회의원 보궐선거 의령군 선거구, 경상남도 의회의원 재선거 고성군 제1선거구, 경상남도 의회의원 보궐선거 함양군 선거구 8건, 구시군 의회 의원의 선거는 영등포구 의회의원 보궐선거 영등포구 바선거구, 송파구 의회의원 보궐선거 송파구 라선거구, 울주군 의회의원 보궐선거 울주군 나선거구, 파주시 의회의원 보궐선거 파주시 가선거구, 예산군 의회의원 재선거 예산군 라선거구, 김제시 의회의원 보궐선거 김제시 나선거구, 보성군 의회의원 보궐선거 보성군 다선거구, 의령군 의회의원 보궐선거 의령군 다선거구, 함안군 의회의원 보궐선거 함안군 다선거구 9건입니다. 시도지사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2020년 12월 8일부터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자치구 시의원 및 장애 재보궐선거는 12월 25일부터, 지역구 군의원 및 장애 재보궐선거는 2021년 1월 2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거일 전 60일인 2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 후원할 수 없으며, 선거일 전 30일인 3월 8일까지 입후보 제안을 받는 자는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기간은 선거인 명부 및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 기간인데, 이 기간 중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고 군인 등은 선거 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3월 2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선거일 전일인 4월 6일까지 가능합니다.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재보궐선거일인 4월 7일은 임시 공휴일이 아니며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 관리에 있어 국민이 신뢰하는 흠없는 선거 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이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재보궐선거일 전 30일에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월 8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 등은 3월 8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직 대상이 되는 자는 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한국은행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임원,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여변초 생산협동조합 상근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신문, 전기간행물, 방송사업을 발행 경영하는 자와 상시 고용되어 편집, 제작, 취재, 집필,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대표자 등입니다. 사직 대상이 되는 자가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다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만약 사직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사직기한 안에 사직하지 않고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무효가 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봅니다. 한편 국회의원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 그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2월 28일 이전에 거론 통지를 받은 때에는 오는 4월 7일에, 3월 1일 이후에 거론 통지를 받은 때에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합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김서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를 위해 특집 안내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 장애인, 거주불명 등록자 등을 위한 안내 페이지도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 소개합니다. 오는 4월 7일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등 전국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르신과 장애인, 거주불명 등록자 등에게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안내 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르신, 장애인, 거주불명 등록자 등을 위한 재보궐선거 안내 페이지에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에 관한 동영상 등을 게재하고 그림 등을 이용해 쉽게 설명한 투표 안내 리플릿과 투표 가이드북 등을 실었습니다. 또 장애인을 위한 수어 투표 안내 영상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거주불명 등록자 등을 위한 재보궐선거 안내 페이지는 향후 후보자 정보, 투개표 정보,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 찾기, 내투표소 찾기 등의 정보도 제공할 예정인데요. 어르신, 장애인, 거주불명 등록자 등을 위한 재보궐선거 안내 페이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우측 배너를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선거연수원은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선거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 배부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청소년의 선거 정치 참여의식 함양을 위해 청소년용 재보궐선거 교육 콘텐츠를 제작, 배부합니다. 이번에 제작, 배부하는 청소년용 재보궐선거 교육 콘텐츠는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만화 및 이북, 동영상 형태로 제작하여 청소년의 선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거연수원이 제작, 배부하는 청소년용 재보궐선거 교육 콘텐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라는 만화 소책자와 재보궐선거 선거개요, 선거운동 방법, 정책 공약 알아보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북을 제작 배부합니다. 특히 이북은 PC와 모바일용으로 제작하여 청소년들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도 쉽게 선거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골든차일드와 함께하는 아는 선거는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퀴즈 형식으로 풀어보는 15분 내외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선거연수원 유튜브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선거연수원이 만든 재보궐선거 교육 콘텐츠는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 시 활용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시도교육청,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안팎 청소년에게 홈페이지나 학교 이알리비 등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중앙당 후원회와 국회의원 후원회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기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보고를 해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2020년도 중앙당 후원회와 제21대 국회의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내역을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도 중앙당 후원회와 제21대 국회의원 후원회의 모금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24개의 중앙당 후원회는 총 64억 3,300여만 원을 모금했고 300개의 국회의원 후원회는 총 538억 2,400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중앙당 후원회 중에서 정의당이 18억 4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고 진보당 10억 2,500여만 원, 열린민주당 6억 4천여만 원, 더불어민주당 6억 2,100여만 원, 우리공화당 6억 600여만 원, 국민의힘 4억 9,700여만 원, 자유의새벽당 3억 5,900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회의원 후원회의 평균 모금액은 1억 7,900여만 원으로 2019년 평균 모금액인 1억 2천여만 원에 비해 5,900여만 원이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후원회를 둔 제20대 국회의원이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우 평년 모금 한도액 1억 5천만 원의 2배인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 후원회는 총 74개로 나타났는데요. 정치자금법은 후원회가 신용카드, 예금계좌, 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모금액을 다음 연도 모금 한도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정당 및 후원회 등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단체의 불법 후원금 기부, 기부 강요 알선,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 부정 지출, 후원인의 연간 기부 한도 초과 등을 집중 조사하여 위법 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정치자금 범죄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제보자는 법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는다면서 깨끗한 정치 후원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이소민입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것이 궁금하답니다. 오늘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 이소민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입니다. 최근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 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허용됐습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제외하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전화 선거운동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 전화 걸기를 금지하고 일상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일방적인 의사표시 방법인 ARS 자동전화 등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 시스템 전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송수화자 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시스템에 전화번호를 사전에 입력해두면 기기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사용자와 수신자를 연결하는 자동전화 걸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 전보, 모사 전송, 그 밖의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상시 허용하고 있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하고 있는데요. 이때 송신이란 주로 전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전신이나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따위에 신호를 보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녹음된 선거 정보를 송신하는 것은 물론 전화를 거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자동 전화 걸기 시스템을 설치한 전화는 공직선거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해당합니다. 또 법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제한한다고 별도로 규정한 것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라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특별히 제한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일반인이 자동 전화 걸기 시스템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 전화 걸기 시스템을 설치한 전화는 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 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행위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어 제한되고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사무소에서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만약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투표 용지와 투표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서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의 키워드는 투표 용지와 투표지입니다. 선거인이 투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투표 용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투표 용지와 투표지를 혼용해서 부르는데요. 투표 용지와 투표지는 엄연히 다릅니다. 투표 용지는 투표에 사용하지 않은, 그러니까 기표되지 않은 일정한 양식의 종이를 말하고, 투표지는 이 투표 용지에 선거인이 기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표 유무에 따라서 투표 용지와 투표지로 구분되는 거죠. 이 투표 용지는 공직선거의 종류와 투표 방식에 따라 그 색상이나 인쇄 방식이 다릅니다. 가장 쉽게 선거별 투표용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색상인데요.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는 흰색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연두색 투표용지를 사용합니다.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별 구분되도록 작성하며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지 아니하는 보궐선거 등에서는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정합니다. 이번에는 투표 방식에 따른 투표용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투표 방식에 따라서 투표용지는 선거일 투표용지, 사전투표용지, 거소투표용지, 제외투표용지 등으로 나뉘는데요. 종류에 따라 제작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선거일 투표용지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결정한 인쇄소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 후 기호가 결정되면 투표용지 원고를 작성해 법에 정한 시기와 방법으로 인쇄합니다. 선거일 투표용지의 본격적인 인쇄에 앞서 초고를 인쇄하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이 초고의 인쇄 상태나 잡티, 글자의 이상 유무 등을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꼼꼼한 확인을 거친 선거일 투표용지는 본격적인 인쇄에 들어가는데 옵셋,
디지털 등의 인쇄기를 사용해 각각의 선거에 맞는 색지에 인쇄합니다. 인쇄한 선거일 투표용지의 관리 역시 철저하게 이뤄지는데요. 파본 등이 생기면 현장에서 파기 처리하며 투표용지 인쇄 감독, 점검 일지도 작성해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인쇄를 마친 선거일 투표용지는 포장을 거쳐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해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합니다. 선거일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합니다. 선거일 투표용지를 인쇄소에서 인쇄 납품하거나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거나 투표용지의 수령, 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위원이 참석하여 입회할 수 있고 꼼꼼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투표용지 관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 이제 아셨죠? 그럼 다른 투표용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전투표용지는 사전투표 기간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인쇄하는데요. 흰색 용지에 선거별 투표용지에 맞는 컬러로 인쇄하는 방식으로 색도를 구현하고 사전투표용지의 일련 번호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해야 하며 바코드에는 일련 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거소투표용지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 2일 후에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리 공고한 장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흰색 용지에 선거별 투표용지에 맞는 컬러로 색도를 구현하여 인쇄합니다. 좌측 상단 여백에는 거소투표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아라비아 숫자로 된 일련 번호는 절취하고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합니다. 대통령 선거, 임기 만료 국회의원 선거에만 해당되는 재외투표용지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재외투표 기간 중에 재외투표소에서 현장 발급하는데 흑백 열전사 방식의 투표용지 발급기로 흰색 용지에 흑백으로 인쇄하는데 바코드로 일련 번호를 인쇄합니다. 한편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기표한 것을 투표지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가 됩니다. 최근 투표용지를 몰래 반출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실형이 선고된 바 있죠. 국내 선거제가 도입된 뒤 투표용지 절도죄가 적용된 첫 판결이었는데요.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투표지 등을 은닉, 손괴, 훼손 또는 탈취에 대해서 엄격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투표지 등을 은닉, 손괴,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어떠세요? 투표용지와 투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아셨나요? 투표용지는 작성 방법 및 시기, 관리 등은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알림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와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의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3월 5일 오후 2시 서울선관위 회의실에서, 부산시 선관위는 3월 9일 오후 2시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선임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요.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사무 제한 금지 규정 및 정치자금 사무 등을 중점 안내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오는 3월 11일 2021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개최하는 이번 정당정책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생당 등이 참석합니다. 2021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는 오는 3월 11일 오전 10시 KBS와 MBC에서 생방송되고 한국선거방송에서 녹화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관련해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유권자 주제 질문 공모를 실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유권자 주제 질문 공모를 통해 3월 17일까지 작성,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 특집 홈페이지와 어르신, 장애인, 거주불면 등록자 등을 위한 안내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페이지들은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재보궐선거 관련 특집 웹페이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